안녕하세요. 진료받으러 오셨어요? 후진 자은 없으시고 네, 처음이에요. 여기 위에서부터 작성해 주시면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김윤배님 네. 가져오실게요. 네. 촬영이 끝날 때까지 눈을 감아주십시오. 뒤로 나오시면 되세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정 받고 싶어서 찾아왔거든요. 어떤 게 가장 교정을 하고 싶으신 이유인가요? 일단은 교정을 하고 싶은 게 이 이빨이 좀 겹쳐져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을 좀 보기 좋게 이쁘게 좀 피고 싶어서. 이가 이제 가지런하지 않거나 이가 이제 뭐 삐뚤삐뚤하고 또는 이제 겹쳐져 있어서 이제 바르게 이제 피고자 하는 것 같은데 네. 저희 병원에서는 이제 앞니 부분 교정만 할 수도 있고요. 또 이게 되게 심한 경우에는 이제 전체 교정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앞니 부분 교정이란 게 앞니만 이런 걸 펴질 수 있는 거예요? 어금니 교합은 괜찮은데 이제 앞니 쪽에 공간이 부족해서 치아가 삐뚤하거나 이제 겹치게 되는 경우에는 앞니 쪽에만 이제 교정 장치를 달아서 3에서 6개월 정도 이렇게 바르게 피면 간단하게 이제 치료가 끝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금니 교합까지 같이 안 좋은 경우에 있어서 또 하나는 앞니 교합이 삐뚤삐뚤한 정도가 너무 심하게 되면 이제 전체 교정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원장님 저 그러면은 어떤 교정을 해야 될까요? 앞니의 돌출대가 좀 심한 경우가 되겠고요. 앞니가 돌출하면서 아랫니도 어드러져 있고 또 아랫니가 맞닿기 위해서 이제 딥바이트라고 하는 이제 교합이 많이 닿는 그런 경우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있어서 앞니 부분 교정만으로 하게 되면 원하는 효과를 얻기가 힘드니까요. 환자분에 있어서는 발치를 하고 뻗어져 있는 치아를 안쪽으로 좀 당기고 아래쪽에 있는 겹쳐 보이는 치아들도 좀 바르게 펴서 입이 약간 돌출되어 보이는 그걸 같이 해소해 주는 게 가장 적절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원장님 제가 요즘에 양치를 할 때 좀 피가 많이 나는 편이거든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 교정을 해도 상관이 없을까요? 앞니가 이제 겹치게 되면 칫솔이 구석구석 안 들어가니까 이제 이런 분들에게 주로 이제 양치할 때 피가 난다고 많이들 하시는데요. 결국 이제 양치할 때 피가 난다는 거는 결국 치태 관리가 잘 안 돼서 잇몸에 염증이 있다는 거고요. 교정 장치가 들어가기 전에 이제 스케일링이라든지 잇몸 치료를 통해서 잇몸을 깨끗하게 한 다음에 이제 장치를 붙이고 교정 치료로 들어가면 큰 문제 없이 치료가 됩니다.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턱이 약간 가끔씩 뻐근할 때가 있거든요. 막 소리 날 때도 있고. 만약 교정을 하게 되면 이게 더 안 좋아지거나 그러지 않을까요? 교정이라는 것은 환자분도 알고 계시다시피 치아를 움직여서 부정교합을 이제 맞추는 건데요. 처음에 이제 치아를 움직이는 과정에서 교합이 더 안 맞을 수가 있어서 이제 일시적으로 더 뻐근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엔 부정교합을 이제 완전한 교합으로 치료하는 거라서 부정교합이 치료가 되게 되면 오히려 갇혀있던 턱관절이 더 편해지는 경우가 더 많으니까 그거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겁니다. 그 교정은 부작용 같은 건 없죠? 교정 후에 잇몸이 내려간다든지 교정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유지장치 같은 거를 안 끼거나 해서 다시 재발하는 게 이제 교정의 부작용이라 할 수 있는데요. 그거는 저희가 이제 교정 치료를 마치고 난 다음에 특정 기간 동안 이제 유지장치를 주게 되면 환자분들이 유지장치를 잘 끼기만 하면 재발은 안 할 거고요. 또 이제 발치한 경우에 있어서 혀 안쪽으로 가는 철사로 앞니 쪽은 유지를 시켜주는데요. 그게 혹시 이제 떨어지거나 했을 때 바로 치과에 내원해 주셔갖고 다시 이제 재치료를 하시면 특별하게 이제 재발의 위험성은 없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안쪽에다 철사를 해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럼 네. 평생 하고 있어야 되는 건가요? 처음에는 우리가 이제 예전에 안경을 안 끼다가 안경을 끼면 되게 안경이 불편한 것처럼 느껴지다가
무의식적으로 이게 있는 듯 없는 듯 하는 것처럼 처음에 이제 그걸 하게 되면 효도 많이 가고 입안에서 거슬리기도 하는데요. 통상적으로 환자분들이 한 달 정도, 뭐 한두 달만 이렇게 지나시면 그거는 발음이나 또 혀가 걸그치는 이런 문제점들은 거의 호소하지 않으니까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적응하는데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제 그 주변에서 듣기로는 교정을 하게 되면 팔자주름이 더 깊어진다거나 아니면 입이 이렇게 들어가 꺼진다고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정말 사실인가요? 교정 진단을 통해서 이제 발치를 하고 입을 완전히 이제 집어넣어야 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입을 너무 많이 집어넣게 되면 이제 환자분이 이제 궁금해하셨던 것처럼 이제 마치 팔자주름처럼 이제 꺼져 보여서 팔자주름이 생긴 것처럼 보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스크류나 또는 이제 상악 구배측에 박는 장치나 이런 것들이 뭐 많이 발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발치를 하고 교정을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최근에 그런 장치들이 이제 개발되면서 이제 보드라인, 발치를 하고 교정을 하기에는 좀 애매한 경우에 일단 비발치로 진행을 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입이 약간은 나와 보일 수 있으니까 이제 토탈 리트렉션이라고 해서 전체 이제 상악 치아를 뒤로 당기면서 이제 입이 조금 돌출된 그런 감을 없애주는 그런 치료법들이 많이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적절한 진단이 이루어진다 하면은 그런 문제는 없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제 교정할 때나 교정 끝나고 나서 특별히 주의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나요? 교정 장치를 끼고 있는 동안에는 충치 세균의 활성도나 치주 질환 세균의 활성도가 이제 훨씬 증가하기 때문에 양치를 잘 하셔야 더 이상 안 썩게 만들고 잇몸 질환도 안 생기게 만들 것이고요. 교정이 다 완료된 다음에는 이제 재발이 가장 큰 이제 어떻게 보면 문제점인데요. 유지 장치를 잘 껴주셔야 되고요. 또 유지 장치 입안에 이제 앞니 쪽에 한 철사나 이런 것들이 탈락되지 않도록 이제 신경을 써 주셔야 되고 떨어졌다고 느껴지실 때는 바로 이제 치과에 와서 이제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면 그 문제가 없을 겁니다. 원장님 오늘 상담 덕분에 잘 받았고요. 저 부모님하고 한 번 더 상의를 해보고 그럼 결정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든지 또 저 아니고 저희 상담 실장님한테 뭐 비용이라든지 또 치료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문의하시면 저희 상담 실장님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릴 테니까 생각을 좀 더 해보시고 언제든지 다시 전화 주시고 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